좀 힘듭니다. 좀 지쳤어요.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돌아가도 크게 아쉽지 않을 것 같다. 오늘은 워홀 5개월 차가 다 되어가고 있고요.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워홀 초반과 비교해서 달라진 생각들도 많고 새롭게 바뀐 생각,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랑 솔직하게 공유를 해보려고 공원에 나와봤어요. 좀 힘듭니다. 좀 지쳤어요.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. 워홀 초반과 지금 가장 크게 변화되는 점이 뭐냐면요. 만약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고 새로운 잡도 못 구하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한국에 돌아가도 크게 아쉽지 않을 것 같다. 그때는 그냥 그렇게 여행하다가 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거든요. 왜냐면 워홀 초반에는 호주에서 많이 경험해 본 것도 없고 있었던 시간 자체도 짧으니까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엄청 포기를 하는 것 같고 나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망하게 되는 게 굉장히 무서웠어요. 그걸 남들한테 보이는 것도 왠지 부끄러울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직장 생활도 나름 4달 정도 했고 많이는 아니지만 호주에서 할 수 있는 일상생활들을 익숙하게 누리고 있잖아요, 지금은. 그래서 더 미련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더 큰 건 지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슬럼프인가 싶었거든요. 웃긴 거는 막 엄청 힘들어, 미치겠어, 나 못해, 갈래 이 정도의 힘든 건 없는데 그냥 은은하게 우울하고 힘들고 못해 먹겠고 그만하고 싶고 그런 잔잔바리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? 이런 여유로운 순간을 제외하면요. 뭐가 지겹냐면 일단 이 비싼 렌트비와 외식비를 충당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지금 어렵지 않아요. 근데 또 저는 여행도 하고 싶고 그래도 워홀 왔는데 돈을 벌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세이빙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.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많이 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주 5일 30시간에서 35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. 저는 다리 붓기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는데 요즘 다리도 붓고 발바닥도 아프고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약하다, 징징거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한가 보죠 뭐. 저는 약해요. 네. 그래서 힘들어요. 그래서 계속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려면 일해야 되는데 일하기 싫은데 일 안 하면 돈 못 버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계속 이 굴레의 반복인 거예요. 그냥 워홀 생활 자체가.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워홀러분들이 그럴 거고 아마 제가 시드니에 살아서 이게 좀 더 심한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이 일로부터 그냥 내 주마다의 생계가 결정되고 매주 나오는 시프트를 걱정하면서 살고 시프트가 많이 나오면 또 일하기 싫고 적게 나오면 돈을 못 벌어서 스트레스 받고 이 딜레마가 쉽지 않아요. 쉽지 않다. 이 생활에도 끝이 있다는 걸 알지만 좀 지친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. 그렇습니다. 이걸 말로 하니까 되게 답정너 같은데 카페 브이로그 때 돈 많이 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했었지만 사실 렌트비로 다 나가고 외식비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남는 건 아니에요.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행을 좀 다녀라, 지역 이동을 좀 해봐라, 일을 좀 줄여라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여행은 2월에 가고요. 지역 이동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계속 시드니에 있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. 저 나름의 고민 끝에. 두 번째는 영어 공부에 관한 얘긴데요.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 공부 그리고 해외 경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워홀을 오게 됐잖아요. 그런데 생각보다 영어가 그렇게 늘지 않고 제자리 걸음 혹은 퇴화하는 것 같아서 계속 자괴감과 우울감에 빠지고 또 다시 열심히 하고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는데요. 최근에 생각한 거는 단순히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이랑 일하면서 산다고 해서 그리고 퇴근 후에 영어 공부를 하던 만큼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.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워홀을 어느 정도 하면은 유학생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반의 반 수준에는 도달을 해서 그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레벨업을 하고 그걸로 끝! 이 길을 바래왔어요. 근데 그렇게 영어 실력이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올라간 것 같아도 며칠 안 하고 몇 주 안 하면 또 다시
퇴화되어 있고 그런 반복인 거예요. 최근에 이재용 회계사님 아시나요?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. 시험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건데 시험 직전에 그 물이 안 빠지고 가득 흘러 넘치게끔 계속 많이 부어줘야 된다. 그게 시험 공부다라고 하셨는데 영어 공부도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. 내가 영어권에서 태어나서 이미 이 언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안 써도 계속 유지 가능한 실력자가 아니라면 이 제2 외국어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건데 내가 이걸 안 까먹게끔 익숙하게끔 계속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영어 공부고 그래서 평생 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요. 물론 제 영어 공부가 좀 부족하고 더 많이 했으면 좀 더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다는 걸 한번 인정하고 나니까 왜 영어가 안 늘지? 왜 나는 외국인들이랑 얘기해도 계속 자신감이 없고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지? 에서 좀 한 발짝 떨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저번에 나만 영어를 못해서 오지잡에서 왠지 모를 소외감이 든다라고 올린 영상에서 외국인들과 나는 다르다.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편해진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거 봤는데 그 댓글을 읽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차이까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정도를 기대했으니까 당연히 이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내가 자괴감이 들고 그랬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지금 5개월이 됐잖아요. 실제로 영어가 늘었는지 체감을 못하고 있거든요.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 호주라는 환경이 실제 제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도 확실하게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, 솔직히. 왜냐면 지금 일하는 카페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니까 매번 일하는 데서 매번 쓰던 영어만 쓰고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제 영어로 운용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새로운 걸 배우거나 많이 쓸 일이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든 생각은 무조건 영어 공부를 하려면 해외에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정답은 아니고 사실 한국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환경은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었구나를 깨달았어요. 내 의지와 내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. 그래서 제가 진짜 영어가 많이 늘었는지는 한국에 돌아가면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도 호주에 와서 영어 관련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좋아진 게 있다면 영어로 둘러싸인 환경에 더 이상 불편하거나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. 두렵지가 않다 정도는 아니고 약간 예전만큼 겁을 먹진 않는다? 저는 일단 영어로 뭔가를 읽어야 하면 머리를 써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영어 강의를 들으면 실라버스도 다 영어인데 그런 거 바로 막 해석하는데 머리 쓰기 싫어가지고 다 번역기 돌려서 읽고 그리고 영어에 자신이 없으니까 영어로 된 외국계 기업의 공고 이런 거는 읽어보지도 않고 귀찮으니까 어차피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피해 다녔는데 이제 여기서는 모든 게 영어로 읽히고 영어로 말하게 되고 영어로 쓰게 되고 이러니까 한국에 가서도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해야 하는 환경이 갑자기 생기더라도 예전만큼 두렵고 귀찮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좋은 점이 생겼습니다. 여기까지가 영어에 대한 요즘 생각 변화였고 이제까지 좀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어머나 완전 역광이네. 긍정적인 얘기도 좀 해볼게요. 워홀을 해서 좋은 점, 뭐가 또 좋게 바뀌었냐 또 생각해봤는데 뭐 너무 심한데? 이게 가릴까? 해외여행은 며칠, 몇 주 이렇게 다녀봤어도 해외에 이렇게 혼자 살아보는 건 처음이거든요. 5개월째 해외 혼자 산다. 제가 몰랐는데 이게 엄청 대단한 거더라고요.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외국에 혼자 와서 집도 구하고 잡도 구하고 나만의 인간관계도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막 대단하다 멋있다 하는 걸 그때 당시에는 와닿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참 어려운 챌린지 도전이긴 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의 해외 정착 거주 경험이 생기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외국에 발령이 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내가 뭐 외국에 대학원에 가고 싶어진다든가 그럴 때 두렵지 않겠다. 물론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호주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외국에 내가 혼자 떨어져서 갑자기 거기서 몇 달간 살아라 라고 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나한테 무섭고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큰 저만의 자산이자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연결이 됐고요. 두 번째로는 워홀을 혼자 오면 정말 철저히 혼자가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저는 자취도 해봤고 해외 혼자 여행도 몇 번씩 해봤는데, 자취는 어쨌든 집에는 혼자 내가 사는 거지만 내가 잘 아는 언어, 문화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고, 연락을 하면 만날 수 있는 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.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지나가서 지금 눈치가 보여가지고,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길어봤자 며칠, 몇 주 안에는 다시 내가 잘 아는 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보장이 있잖아요. 근데 워홀은 정말 생판 모르는 환경에 나 혼자 똑 떨어져서 그 시간을 온전히 나 혼자서 채워야 하는 거고, 특히 저는 그렇게 커뮤니티나 어떤 사람 관계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거든요. 여기 워홀 와서. 그래서 철저히 완전히 나 혼자가 돼보는 경험을 하니까 이게 참 귀중한 경험이다 싶어요. 원래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잘 안다 생각했는데 더더 그 스킬? 실력이 혼자서도 온전히 행복한 법을 여기서 배워가고 있고, 그런 말 있잖아요. 인생은 어차피 혼자고 혼자 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거고, 뭐 그런 말들을 저는 맞는 말이라 생각하는데, 바꿔 말하면 성숙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고, 이런 경험이 꼭 워홀이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혼자 잘 있는 사람 야 혼자 잘 있는 사람, 남들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,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외로움, 혼자 이런 거 키워드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거 관련해서 토크 영상도 찍어볼게요. 지금까지 20분 동안 떠들어 봤는데 두서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정리해서 말을 했는데도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였고, 여러분 근데 오늘은 좀 부정적이고 우울한 얘기를 했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도 당연히 섞여 있습니다. 워홀 생활이라는 게 항상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. 인생이 그렇잖아요. 그래서 또 다른 영상에서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그것은 또 가짜가 아니며 다 아시죠? 오늘 저랑 얘기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또 저는 다음 브이로그나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